네. 관광지 도착했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크게 봤을 때 이제 코벡터라는 게 있었어요. 코벡터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함수 f, 어떤 벡터 v를 실수로 보내는 선형 사상을 얘기를 했어요. 이런 애를 코벡터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 코벡터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했던 게 이 코벡터들끼리 모은 게 벡터 공간을 이루고, 그게 처음 벡터 공간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그러면 공간이 같으니까 이거의 기저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듀얼, 그러니까 코벡터의 기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벡터 공간, 원래 벡터 공간의 기저 i에 대해서 오메가 j를 계산했을 때 얘가 델타 i j가 되는 함수, 이런 애를 저희가 듀얼 베이시스라 부르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해서 여기서의 코벡터 성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코벡터 성분을 f의 e의 i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이 f라는 함수를 f는 fi의 오메가 i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이게 듀얼 베이시스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저희가 이 둘 사이에 벡터 공간과 그리고 듀얼 스페이스 사이에 이 어떤 1대1 대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메트릭이라는 걸 이용을 했었고, 여기 그냥 저희가 메트릭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이걸 적어놨는데, 저번에는 이제 이거를 뮤지컬 아이소모피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V에 대응되는 함수는 이제 G의 x, v가 v 플랫에 x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함수를 저희가 이러한 함수를 v의 어떤 코벡터로서의 대응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코벡터의 성분은 저희가 이거를 딱히 그 큰 혼동의 여지가 없다면 그냥 vi로 쓰기로 했고, 얘는 저희가 이 정의상 G의 IJ의 이게 잘못 썼네요. I고 VI로 쓰기로 했고, 이거를 G의 IJ의 V의 J라고 쓰기로 했어요. 이거를 이제 첨자 내리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코벡터 F에 대해서 이제 F를 다시 또 벡터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었고, 이거의 i를 저희가 또 간단하게 f의 i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고, 큰 혼동의 여지가 보통 없어요. 물리에서는 이거의 혼동의 여지가 보통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얘를 이제 g의 i, j의 f의 j라고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첨자를 올리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GIJ는 IJ의 성분은 이제 G의 IJ라는 애를 이제 역행렬을 한 애의 IJ 성분이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이제 드디어 이 텐서와 미분 형식이라는 강의 제목에 맞는 텐서라는 것을 해볼 건데요. 텐서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막 복잡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더 반복을 할 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통 텐서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m, n 텐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m, n 텐서가 대체 뭔가, 이 첨자에 들어가는 게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좀 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볼 거는 0,n 텐서라는 거예요.
0,n 텐서라는 거에 대해 알아볼 거고 0,n 텐서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어떤 벡터를 받아서 코벡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벡터를 하나를 받아서 값을 내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만족하는 선형사상이었죠. 이런 걸 만족하는 선형사상인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함수 t라는 애를 잡아서 얘를 벡터 여러 개를 받아서 r로 가는 이러한 함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이 함수는 저희가 얘가 선형이었으니까 얘도 어떤 선형성이라는 걸 주고 싶고 여기다가 이제 다중선형사상이라는 멀티리니어라 하죠. 멀티리니어라는 성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멀티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오늘 할 강의의 내용의 절반은 제가 이제 이 쓰느라 노동을 하는 것이 될 텐데 굉장히 이 수고스러운 필기가 많아요. 그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이제 t에 v1, v2, vk, vn이라고 있다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얘를 어떤 이 vk에다가 적당한 벡터 w를 더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t에 v1, v2, vk, vn 더하기 t에 v1, v2, w, vn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는 이러한 t 이런 걸 만족을 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형사상이 뭔지 알면은 깨달을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 w를 더하지 말고 여기다가 c를 곱해볼게요. c를 곱했을 때 얘가 그러면 곱하기 c가 되는 애 이런 애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덧셈도 되고 그리고 곱 이렇게 스칼라 곱도 되는 이런 애를 저희가 다중선형사상 멀티리니어 맵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m,n 텐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0,n 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얘는 v의 n제곱에서 r로 가는 다중선형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애들을 모아서 저희가 0,n 텐서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네. 그냥 저게 정의인 건가요? 네, 이거를 정의로 한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정의로 둘 거예요. 이런 애를 잡고 내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를 똑같이 할 거거든요. 이제 코벡터에서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해볼 건데 그 전에 일단 예시를 먼저 볼게요. 코벡터는요. 코벡터는 0,1 텐서예요. 이거는 뭐 아시겠죠?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써왔던 매트릭이라는 녀석. 얘는 봐봐요. 얘는 v 두 개, 벡터 두 개를 받아서 걔네들끼리 다 하는 이중선형사상이다 얘기를 했어요. 얘는 0,2 텐서예요. 그래서 얘를 저희가 이제 G라는 애를 매트릭 텐서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수학 1에서 이제 배우는 것 중에
설령 대수학에서 하죠. 디터미넌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특히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제 각 이 행렬에서 얘네들 열 벡터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 데터미넌트라는 함수를 v1, vn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얘 또한 0,n 텐서를 이룹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는 이 정도 있고, 네, 디터미넌트는 저희가 이 수업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0,n 텐서라는 거는 지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텐서 프로덕트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코벡터 두 개를 가지고 와볼게요. F라는 애 있고 G라는 애가 있어요. 이 둘을 곱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H라는 함수가 V, W라는 인자를 받고 얘가 F, V 하고 G의 W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H에 AU 플러스 BV, W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얘는 F에 AU, 플러스 BV 하고 G에 W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얘는 F에 AF에 BU 더하기 BF에 V에 G에 W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쓰면요, 플러스 BFV에 GW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희가 다시 H에 U, W고 얘는요 다시 H에 V, W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요 AH에 U, W 플러스 BH에 V, W가 되거든요. 이거가 이제 결국에는 H라는 게 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H는 0,2 텐서가 돼요. H라는 게 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H라는 게 텐서가 되고요. 그래서 이 H라는 애를요 라고 쓰고, 이 연산, 이 O 크로스라고 있는데, O 타임즈라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텐서 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텐서 곱이라고 부를 거고,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0,n 텐서라는 게 있어요. 0,n 텐서 T라는 게 있고, 그리고 0,m 텐서 U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의 텐서 곱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 거냐? 얘는 V1부터 Vn의 U1부터 UM이고, 얘는 T의 이거 S의 이거로 정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0,n 플러스 m 텐서가 되고,
텐서 곱이 이런 식으로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 곱은 어떤 0,n 텐서랑 0,n 텐서를 이제 0,n 플러스 m 텐서로 보내는 연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텐서 곱에는 좀 성질이 몇 가지 있어요. 텐서 곱은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t 텐서 곱 s는 s 텐서 곱 t가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런 것만 봐도 요 이제 그러니까 f g의 u, v는 f u의 g의 v f의 g의 반대죠. g의 f의 uv는 g의 u의 f의 v예요. 이 둘이 다른 값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텐서 곱의 성질 두 번째. 이거는 좀 그런데 이제 텐서 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얘도 되게 리니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어떤 두 더 할 수 있는 텐서. 그래서 t 플러스 u라는 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s라는 걸 텐서 곱을 한 거는 t 텐서 곱 s 더하기 u 텐서 곱 s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ct의 텐서 곱 s는 c의 t 텐서 곱 s를 만족을 해요. 그리고 이 성질은요 오른쪽에 대해서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의 5타임즈 u 플러스 s는 t 5타임즈의 u 플러스 t 5타임즈의 s고요. t 5타임즈의 cu라고 하면은 얘는 c 텐서 곱 ct 텐서 곱 u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텐서 곱이 선형 연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텐서 곱을 저희가 어떤 텐서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텐서의 이제 곱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 아무런 텐서가 주어졌다고 해서 얘를 텐서 곱 두 개로 찢을 수는 없어요.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텐서 베이시스라는 걸 할 거거든요. 텐서 기저. 저희가 계량해서 했을 때랑 똑같은 짓을 해볼 건데 뭐 여태까지 했던 거랑 사실 오늘 하는 거는 거의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의 e1, ei의 1, e의 i의 2, e의 i의 n 이라는 애를 그러니까 텐서의 성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렇게 부르고 싶고 얘를 t의 i의 1, i의 n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거를 만족을 하도록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만족할 때 이제 그러면 제가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기가 이제 0,2 텐서 먼저 볼게요. 0,2 텐서를 먼저 보면은 이제 어떤 t라는 게 있고 v, w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제 t의 ij의 t의 ij를 t의 e의 i, e의 j라고 쓰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코벡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t가 t의 ij에 그리고 적당한 어떤 기적 오메가 ij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되면은 대충 이거 성분 n개니까 기저가 n제곱개 있는 어떤 일종의 벡터 공간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실 뭐 당연히 이루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저렇게 생긴 오메가 ij가 어떤 함수냐 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당연히 일단 저 오메가 ij도 이제 결국에는 이 0,2 텐서여야 하니까 얘도 이제 기저에 대한 정보를 알면 되거든요. 일단은 남은 걸 써볼게. 얘는 u의 i에 v의 j에 t의 ij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요 또 다른 게 표현해보면 t의 ij에 오메가의 ij에 u, v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는 t의 ij에 오메가 ij에 u의 k, e의 k에 v의 l에 e의 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요 t의 ij에 u의 k에 v의 l에 오메가 ij에 e의 k, e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요 내가 이 등식이랑요 이 등식이 서로 같아야 돼요. 어떤 u, v에 대해서도 저 두 등식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요 얘가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얘가 i는 k이면서 j는 l일 경우에만 1이고 그렇지 않다면 0이어야 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제 이 i는 k이고 j는 l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함수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저런 거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오메가의 ij에 e의 k, e의 l을요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델타의 ik에 델타의 jl이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코벡터 기저의 정의에 따라서 얘를요 다시 오메가 i에 e의 k로 쓸 수가 있고 얘를 오메가 j에 e의 l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요 다시 오메가 i에 오메가 j에 e의 k, e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오메가의 ij 그러니까 어떤 0,2 텐서의 기저라는 건요 두 코벡터 기저의 텐서 곱이 돼요. 그래서 비슷한 논리로 그러면 이제 어떤 임의의 텐서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임의의 텐서 이제 t의 어떤 0,k 텐서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0,k 텐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t를 저희가 똑같이 지금 한 거랑 정확히 같은 짓을 하면요 t의 i1, ik까지 이렇게 첨자가 반대로 썼구나. i의 1에서 i의 k까지 이렇게 첨자가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얘의 기저가 오메가 i1, 오메가 i2, 오메가 i의 k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애를 저희가 이제 이제 얘를 0,n의 텐서 기저라고 부를 거고요. 얘네들 이제 뭐 여기 뭐 1, 2, 3, 4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4, 3, 1 막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보면은 기저가 결국에는 오메가 원래 v의 차원 n에 대해서 n의 k 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기저의 개수가 n의 k가 되고 n의 k 차원 벡터 공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거를요 어떻게 쓸 거냐면 저희가 얘네들 보면은 이제 각각이 코벡터잖아요. 코벡터의 기저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차원을 우리가
코벡터 아니라 듀얼 스페이스 곱하기 듀얼 스페이스 곱하기 듀얼 스페이스 이렇게 쓸 거고요. 이게 K 있겠죠? 이게 K가 있고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5 타임즈 K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0,K 차원 벡터가 0,K 차원 있는 텐서가 있는 공간을 저런 식으로 쓸 거고요. 네. 기전은 이렇게 되고 성분은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텐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좌표 변환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좌표 변환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표 변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E1, EN이 있는 기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베타 바를 E1 바, EN 바가 있는 어떤 기저로 또 이렇게 바꿔보는 상황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베타 스타는 오메가 1, 오메가 n 이렇게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베타 스타 바라는 걸 생각을 할 거고, 얘는 오메가 1 바, 오메가 n 바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베타에서 베타 바로 넘어가는 걸 람다라고 했을 때 베타 스타에서 베타 스타 바로 넘어가는 좌표 변화는 람다 인버스라는 거를 저희가 봤어요. 이걸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t라는 애는요, 이 베타 좌표계로 표현을 하면은 t의 i1, ik에 오메가 1, 오메가 k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i1부터 ik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다른 좌표계에서 본 거를 제가 대충 t의 뭐 바라고 했을 때 얘를 i1, i1, ik라고 쓰면은 얘는 오메가 i1의 바 더 오메가 ik의 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베타에서 베타 바로 좌표 변환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 각각이 전부 좌표 변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리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얘를요, t의 바에 i1부터 ik까지 하고, 얘를 람다 인버스의 i1, j1 오메가 바의 j1, 오메가 바가 아니라 오메가의 j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오메가 바 1이라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가서 쭉 가서 이제 람다 인버스의 i의 k에 j의 k에 오메가의 j의 k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요, 얘를 또다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텐서곱 자체가 선형 연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람다 인버스라는 게요 전부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 값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튀어나오면 이제 얘는요, 이렇게까지 튀어나오고 여기에 i1에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 텐서 기절 뒤에 오메가 J1에 오메가 J의 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걸 보고 있을 때 이제 다들 너무 지루해 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맞아서 여기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지만 아무튼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이 식이랑요 이 식이 서로 같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식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i랑 j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랑 이제 직접 이 앞에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t의 i1부터 ik는 람다 인버스의 얘를 j로 바꿀게요. j1의 i1 람다 인버스의 jk의 ik 그리고 t의 j1부터 jk까지 t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얘네를 이제 각각이 이제 역행렬을 곱한 거니까 각각을 이제 반대에다 곱해주면은 역행렬이 아닌 걸 곱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쓰면은 t의 바에 i1부터 ik는 람다의 j1부터 i1 람다의 j1 i1 람다의 jk의 ik 하고 t의 j1부터 jk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 정말 긴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거가 저희가 이 람다를 보면은 이 람다가 이 오메가 하나만 튀어나왔으니까 얘가 k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오메가 베타에서 베타 바로 갈 때 얘는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람다가 똑같이 k에 붙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 각각의 성분, 그러니까 성분이 k가 있죠. 이 k개의 성분이 각각 공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 0,n 텐서라는 애를 k라고 할게요. 0,k 텐서라는 애를 저희가 공변 텐서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되는 애들. 왜냐하면 모든 성분이 다 공변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 공변 텐서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제 저희에게는 반변 텐서도 남아 있고요. 공변과 반변이 섞여 있는 텐서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짓을 3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닥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굉장히 정말 지루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스킵을 해볼게요. 조금 이제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네. m,0 텐서라는 거는요. 코벡터 m개를 받아서 R로 보내는 다중선형 사상이에요. 네, 정말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이 이후에는. 그래서 정말 똑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적어드릴게요. T 어떤 임의의 m,0 텐서 T는 이제 T의 i1부터 i의 m까지 E의 i1부터 E의 im까지라 적을 수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좌표 변화는요. T의 바에 j1부터 i1부터 im까지는요. 얘는 람다 인버스가 이렇게 붙어요. i1, j1 람다 인버스의 im, jm 하고 t의 j1부터 jm까지다. 그래서 이런 애를요 저희가 성분 m개 각각의 m개에 대해서 람다 인버스가 m개가 붙었고 이런 애를 반변 텐서라 부르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m,0 텐서는 반변 텐서다.
반변 텐서고 이제 뭐 예시로는 그냥 벡터가 1,0 텐서고요. 뭐 인버스 매트릭 같은 게 있겠죠. 큐벡터 두 개를 받아가지고 값을 내는 함수다. 이런 것들이 이제 m,0 텐서가 될 거예요. 그러면요. 뭘 할 거냐면 이제 위아래로 섞여 있는 텐서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m, n 텐서란 무엇일까? 당연히 코벡터 m개를 받고 벡터 n개를 받아서 R을 뱉는 다중설형 사상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가 이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이제 사실 맞다, 이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그 E, X에 E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V에 뭐 이렇게 써요. 얘도 이렇게 쓰고 아무튼 얘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성분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잘 안 써요. 수학에서는 성분을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우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거냐면 T라는 게 이제 m, n 텐서예요. 그러면 위첨자가 이제 n까지 있을 거고 이거 뭔 소리야? 1부터 m까지 있을 거고 첨자가 m개 있을 거고 그리고 아래 첨자가 n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리할 때는 이렇게 쓰고 이 다음에 이걸 써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다음에 이걸 써요. 얘를 바로 밑으로 안 내리고 이렇게 써요. 이거는 모종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T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오메가가 아니라 E부터 먼저 쓰죠. E1, E의 I1, I2, E I2 하고 여기에 다시 이렇게 써요. 임의의 T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요, T가 성분 변화를 할 때요. 아까 봐봐요. 이제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전에 맨 처음에 궁변 텐서가 변환되는 걸 봤을 때 이거의 개수 n개고 이거의 개수 n개잖아요. 이제 좌표 변환을 하는 게 여기에 n개 때문에 람다가 n개 튀어나왔고 여기에 m개 때문에 람다 인버스가 m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좌표 변환을 할 때 얘는 이제 람다의 im1 람다 인버스에 위에가 전환되는 거는 i1의 k1부터 람다 인버스의 im의 k의 m까지 그리고 똑같이 아래에 대해서 이제 l의 1부터 j의 1 L에 N, J에 N이 있고 이 뒤에 T에 K1, KM, L에 1, L에 N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위의 성분, 그러니까 얘를 반변 성분이라 불러요. 반변 성분이 하나 변화할 때마다 람다 인버스가 한 개씩 붙고 동변 성분이 하나 변화할 때마다 이제 람다가 하나씩 붙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떤 원래 벡터 공간에서 무언가 변화를 했을 때 어떤 원래 벡터 공간에서 기저를 변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값을 저희가 텐서처럼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텐서처럼 변한다라고 하려면 만약에 어떤 벡터가 이렇게 변했을 때 그 위첨자의 개수만큼의 람다 인버스가 붙고 아래첨자의 개수만큼의 람다가 붙는다. 이거를 텐서처럼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비직관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무려 3타임이나 걸쳐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을 이제 텐서처럼 변하는 것 이러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거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한 행위가 되어버려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마음이 아파졌지만 아무튼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가봐야겠습니다. 출석 끝나고 할게요. 온 사람이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딱히 막 20분 지나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맞다. 이걸 해야 되지. 이거를 좀 지워볼게요. 상당히 지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상당히 지루한 게 맞고요. 네. 오늘 내용은 사실 이 전체 내용에서 가장 지루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으로 생각을 해볼 거는 저희가 어떤 0,2 텐서라는 게 있어요. 아니 0,2 텐서 말고 1,1 텐서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텐서 1,1 텐서가 대체 뭐냐? 코벡터를 하나를 받고 벡터를 하나 받는 다중 선형사상 대체 그런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엄청 간단한 게 하나 있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명한 텐서가 있어요. 이제 오메가 하나를 받고 V 하나를 받는 거예요. 이제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오메가에 그냥 V를 집어넣는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메가도 함수, 오메가 함수 얘는 벡터니까 이제 함수에 벡터를 넣는 이런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성분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제 얘가 그러면 오메가에 V를 넣는 거는요. 오메가 i에 VI예요. 아 반대죠. 예. 오메가 i에 VI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임의의 어떤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하지 말자. F 할게요. 오메가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Fi에 VI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D의 F, V는 Fi에 VI예요. 간단하게. 그리고요 이제 D의 성분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요 오메가 i에 E의 J예요. 얘를 이제 저희가 D의 IJ라 쓸 거고요. 얘는요 저희가 알다시피 코네커 델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트리비얼 텐서, 자명한 텐서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저희가 코네커 델타 텐서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네. 왜냐면은 성분이 코네커 델타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사실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1,1 텐서라는 게 주어지면요. 1,1 텐서 T에 대해서 이제 T에다가 T의 성분은 뭐 T의 I, 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T의 오메가, V는 T의 IJ의 오메가 J의 V의 I 뭐 이렇게 써.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왜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F의 J의 I의 V의 J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좀 다시 써보면 예를 들어 F의 I에 T의 I에 J의 V의 J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 연산은요 T라는 어떤
행렬에 v를 곱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tf, v는 얘를 f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벡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1,1 텐서는 어떤 임의의 v를 v로 보내는 선형사상에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t라는 행렬에 대응이 됐잖아요. 행렬은 저희가 벡터를 벡터로 보내는 선형사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그러니까 행렬 자체는 얘를 v를 다른 벡터로 보내는 선형사상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1,1 텐서는 v에서 v로 보내는 선형사상이랑 1:1 대응이 돼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만드는 것도 쉽고 여기서 얘를 만드는 것도 쉬우니까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또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내가 다시 1,1 텐서를 생각을 해볼게요. 1,1 텐서 얘도 t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아니지, 이게 아니지. f,v라고 할게요. f,v 이렇게 쓸게요. 근데 저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t의 플랫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t의 플랫이라는 함수는 이제 얘는 0,2 텐서인데 0,v라고 쓸 수가 있고 얘를요 저희가 t의 u의 플랫에 v가 되도록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u라는 게 u에 이제 대응되는 함수를 이 f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런 함수 생각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얘의 성분을 잘 써보면요 얘는요 아까 봤다시피 t의 i에 j에 f의 i에 v의 j고요. 얘는요 이 f 자리에다가 u 플랫을 집어넣은 거니까 t의 i에 j에 이제 fi는 g의 i k에 u의 k에 v의 k 이렇게 쓸 수, v의 j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요 이제 얘는요 그러면 얘를 또다시 생각을 해보면 얘는 t 플랫이라는 데 ij 성분의 u의 i에 v의 j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저희가 조금 순서를 좀 바꿨으면은 얘 순서를 좀 바꿨으면 t의 i랑 k의 자리를 바꿀게요. 그러면 k j에 g에 k i에 u의 i v의 j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랑 이거가 같아지거든요. 이쪽에다 써볼게요. 이제 P의 I에 K의 J에 G의 KI는 T 플랫에 IJ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얘를 좀 바꿨으면 G의 IK에 T의 K에 J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캔슬해서 i가 밑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k의 첨자를 아래로 내린 걸로 보여요. 이거를 저희가 텐서의 첨자 내리기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이런 함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수를 잡는 거는 단순히 그 원래 코벡터가 들어가야 했던 자리에 어떤 벡터의
그냥 뮤지컬 시스템이 들어가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이미의 태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요. T의 K의 I의 K의 G의 K의 J라는 건요. 어떤 T의 샵에 I, J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냥 T의 샵에 V, F, F, G는 T의 F, G의 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첨자를 이 계량과 역계량을 이용하면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치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매트릭 텐서도 똑같이 이 짓을 할 수가 있는데 G의 IJ잖아요.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첨자를 위로 올려볼게요. 오른쪽 첨자를 위로 올린다는 건 이제 여기다가 G의 K를 판단하는 거고 얘는 얘가 G가 역행력이니까 G의 I의 G가 아니라 델타의 I의 K가 돼요. 그래서 얘가 쭉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G의 I의 K 이렇게 첨자를 올린 건 그냥 델타와 같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오른쪽을 올렸으니까 왼쪽을 다시 올려보면은 G의 I의 K에다가 G의 뭐 I의 L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또다시 얘는 생각을 해보면 얘가 커넥트 델타니까 얘는요 IK고요. 그러면 이제 I가 K가 아닌 거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G의 KL 이렇게 돼요. 즉 결론적으로는요 역계량은 그러니까 인버스 매트릭은 여기서 성분 두 개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첨자를 올리고 내리는 게 가능하다. 조금 더 임의의 상황으로 갔을 때 이거를 이제 강의록에 치다가 이걸 왜 치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냥 임의의 성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고 내리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T, I1부터 I의 K-1 하고 I의 K 이런 식으로 성분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성분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 있고 I의 M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의 반변성 A1 J의 K-1에 여기 L이라 할게요. L의 -1 J의 L에 J의 L 플러스 1부터 J의 M까지 이런 식으로 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물론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이딴 걸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이딴 걸 만날 일은 없는데 그냥 이제 막 본인이 상대성 이론을 할 거다 이런 거 하면은 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아래 A, B, C, D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얘는 G의 I, K의 A의 IK의 A의 G의 KL의 B의 T의 I1부터 I0까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제가 저걸 도저히 다 적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고 J1부터 J의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구나. 다 쓸게요 그냥. I의 K-1부터 하고 A 하고 I의 K 플러스 1에 I의 M J의 1부터 J의
L-1에 B에 J에 L 플러스 1에 J에 N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원하는 첨자를 계량을 이용해서 내려줄 수 있고 원하는 첨자를 계량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물리에서 이렇게 했을 때요, 저희가 t라는 거는 원래 함수라는 게 존재하고 저희가 이렇게 바꾼 t들은 어떤 좀 모디파이한 그런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래 함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변 성분이 전부 먼저 있고 동변 성분이 전부 아래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t가 어떤 오리지널한 t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원래의 t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내리고 올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의도로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한 번에 안 쓰고 옆으로 쭉 눌러서 쓴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뭔가 전달되는 내용이 그닥 없는데 쓰기만 뒷다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요. 네.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건 좀 번외의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 전에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t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생긴 함수를 대충 t스타라고 합시다. t스타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원래 t가 f1부터 fn까지 받고 m까지 받고 v1부터 vn까지 받는 함수라면 t스타라는 함수는 f1부터 fk-1까지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가 아니라 벡터를 받겠죠. 벡터를 받고 u를 받고 그 다음에 똑같이 f에 k 플러스 1부터 f에 m까지 있고 마찬가지로 벡터 보죠. V에 1부터 V에 L까지 있고 여기 G라는 어떤 코벡터를 갖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V에 L 플러스 1부터 V에 M까지 이렇게 받는 이런 함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FK 자리에다가 U에 플랫을 넣고 이 자리에다가 G에 샵을 넣는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함수가 저렇게 첨자를 가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사실 뭘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다음 장을 나가기에는 다음 장이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다음 저희 진도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은 벡터 공간에서 기저를 바꾸는 일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물리에서 하는 일은요, 실제로 어떤 공간 위를 표현하는 이 공간 위에 좌표라는 거를 바꿔줘요. 좌표라는 걸 바꿔주는데, 이제 좌표가 저희가 이렇게 고든 좌표계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휘어진 좌표계를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구면 좌표계나 아니면 뭐 극좌표계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애들은 실제로 보면은 휘어져 있죠. 어떤 점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은 휘어져 있다라는 설명밖에 못 하는데 아무튼 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있을 때 그러면 저희가 휘어진 거를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은 물리에서 휘어진 좌표계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어떤 대칭성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휘어져 있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벡터 공간 위에서의 논리를 이 위에 어떻게 합칠지를 다음 시간에 아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기에는 지금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좌표계, 특히 그 중에서도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직교 좌표계에서 이 짓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이제 뭐랄까 규칙들이 있거든요. 직교 좌표계에서는요, 저희가 좌표 변환을 하고 난 뒤에도 직교 좌표계여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계량이에요. 매트릭에 대해서 G의 IJ를요, 저희가 여기서가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건요, 이 각각의 기저가 정규 직교 기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정규 직교 기저다라고 하면은 E의 I에 E의 J를 내적을 했을 때 델타의 IJ여야죠. 그러니까 둘이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어야죠. 그래야 직각이고, 서로 다른 애들은 직각이고 자기 자신의 크기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의 IJ가 델타의 IJ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요, ON 변환만 다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첫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람다라는 기저 변환 행렬이 람다의 트랜스포즈가 람다의 인버스이다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저번 수업이 끝나고 나왔던 좀 중요한 질문이랑 겹쳐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번 수업에 익명의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어떤 V라는 애를요, V라는 애인데 V 바의 I는 람다의 I의 J의 V의 J는, 그리고요 F의 바의 I는요 람다의 J는요 람다의 인버스가 없죠. 여기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셔서 아무튼 여기는 람다의 I의 J의 F의 I가 돼요. 이거를요 이제 굉장히 누군가가 이렇게 심도 있게 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람다의 I의 J라는 걸요, 이 행렬의 I행 J열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얘는 열이 곱해지고 왜 얘는 행이 곱해지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 이게 대체 뭐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왜 이 표기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요, 오메가 1, 오메가 2 이런 것보다 그냥 근본적으로요, F라는 건요 선형사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F라는 게 선형사상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F에 어떤 기저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이 F조차 행렬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베타 기저 위에서 이제 F의 어떤 이 베타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런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F의 예를 들어서 F가 이게 값이죠. 어떤 값? 얘도 어떤 값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선형사상을 어떤 표시를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된 애가 어떤 똑같이 벡터꼴로 나오면은 이 벡터를 이렇게 나열을 해서 얘를 행렬로 썼어요. 이걸 행렬로 썼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얘가 그냥 값이니까 그냥 옆으로 쭉 써지겠죠, 값이. 이렇게 쭉 써질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제 저희가 f를 베타로 표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이게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f1이란 걸 알잖아요. 이제 와서는 내가 f2라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표현되는 걸 아니까 사실 f라는 애는요 저희가 v처럼 열벡터로 표현되는 애가 아니라 사실 얘는 행벡터로 표현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서도 여기에 람다가 반대로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가 된 상태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람다 뭐 v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면 얘는 이제 f 트랜스포즈 람다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써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f는 여기서 f는 이 행렬로 쓴 거고 열로 쓴 거 똑같이 원래대로 쓴 거고 그냥 지금 봤을 때 이거를 옆으로 f1 fn을 옆으로 돌린 거를 여기다 곱했어야 했다 이렇게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의 위아래가 바뀌어서 전환이 되거든요. 이거를 안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저도 똑같이 그러면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람다에 이렇게 기저가 바뀌었으면 똑같이 그러면은 이제 어떤 V 성분이라는 건요 똑같이 람다의 인버스에 트랜스포즈가 붙어서 여태까지 연산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직교 접촉에서는 얘가 인버스 트랜스포즈 하면 그냥 안다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직교 접촉에서는요 공변과 반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행렬 그 기저에 적용됐던 행렬이 그대로 좌표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벡터의 성분이랑 코벡터의 성분도 같아졌고요. 그래서 사실 첨자를 올려도 그냥 값이 똑같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직교 접촉에서는 굳이 공변 반변 구분을 안 합니다. 굳이 공변 반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적절한 이제 이런 행렬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벡터처럼 변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변하면 벡터처럼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람다 ij는 그냥 람다의 ing 이제부터는 그냥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역학이라는 걸 배우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역학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행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람다 ij 또 람다 ik 람다 kl jl의 m에 kl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희가 이 v랑 m을 각각 텐서라고 부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m,n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쳐서 그냥 m 플러스 n의 랭크를 가진 텐서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직교 접촉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고 사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1,1 텐서랑 0,2 텐서나 2,0 텐서나 다 같은 텐서가 돼버리거든요. 사실 저희가 봤다시피요 1,1 텐서라는 거는 결국에는 벡터 하나를 받아서 벡터 하나로 보내는 함수고 0,2 텐서라는 거는 벡터 두 개를 받아서 값 하나로 보내는 함수고 얘는 함수 두 개를 받아서 값 하나로 보내는 함수였는데 이 세 개가 사실상 같아져버립니다. 직교 접촉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행렬은 뭐 2 텐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그냥 얘네 셋 다 뭐 행렬 꼴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렇게 직교 접촉에서만큼은
이제 행렬이 이제 뭐 그냥 차원을 늘린 어떤 행렬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텐서라는 게 이제 3차원의 이 큐브 위에다가 숫자 하나를 적어 놓은 거를 뭐 3텐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ON 위에서만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얘기를 할 만한 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수업에 살짝 스포성 발언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 표기법에서는요 벡터랑 코벡터를 구분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벡터랑 코벡터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역학을 배우면 이것도 똑같이 라는 걸 배워요.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건데 얘가 벡터다라고 배우거든요. 과연 얘는 정말로 벡터일까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합시다.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